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배혜연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워프 시맥 모형을 활용한 2020년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화공단 완충 녹지의 대기질 영향 모의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도시 숲은 숲 주변의 주변 지역의 미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도시 숲은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흡착 및 침적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바람에 의해 제거하는 등 도시 내 오염물질의 거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도시 내 식생의 오염물질의 흡수 및 침적 작용은 PM2.5 농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식생에서 발생하는 식물 유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PVOC와 같은 물질들은 도시 오존의 전구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 숲의 대기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PM 농도 영향뿐만이 아니라 PVOC와 오존 농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 중에서도 공단 완충 녹지를 대상지로 하였습니다. 공단 완충 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림된 지역으로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 침적하여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숲의 오염물질의 농도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단 완충 녹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공단 완충 녹지가 대기질에 끼치는 영향을 대기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지는 시화산단 곰솔누리숲입니다. 곰솔누리숲은 그 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이 이 노란색 이 빨간색 지역이 시화 국가산업단지인데, 이 노란색 주거지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6년에 조림이 되었고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노직축입니다. 시화산단 곰솔누리숲의 주요 수종은 침엽수림인 곰솔입니다. 연구 대상 기간으로는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14일로 정하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시화산단 에어코리아 대기오염물질 측정소의 입수성물질 농도가 올해 중에 가장 높았던 3월 1일과 3월 6일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그 에어코리아 시화산단 측정소의 PM2.5 농도의 평균값과 그 최대값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겨울철과 봄철에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다음 미세먼지 고농도 이벤트가 1, 2, 3월에 주로 나타나며 3월에 그 올해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월은 식생활동이 시작하는 시기로 PVOC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숲에 의한 PM의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PVOC의 영향 또한 함께 볼 수 있는 시기로 대상 기간을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상자료 생성을 위해서 중규모 기상 모형의 워프를 사용을 하였고요. 배출량 자료 생성을 위해서 인위적 배출량의 경우에는 스모크 모형, 그리고 자연 배출량의 경우에는 메간 모형을 사용해서 배출량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기상 자료와 배출량 자료를 활용해서 중규모 대기 화학 모형인 시맥 모형을 이용해서 이류화 확산 그리고 화학 과정과 물리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모의하였습니다. 실험은 대조 실험과 조림 실험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조림 실험에서 완충 녹지 지역의 지면 피복을 곰솔누리 숲의 수종에 맞게 상록 침엽수림으로 변경을 하여 워프와 그다음에 자연 배출량 모형 메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실험의 차이를 이용해서 완충 녹지가 대기 오염물질 농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입니다. 원충 녹지를 조림한 지역에서 나타난 풍속의 변화인데요. 일단 대상 지역은 계절풍과 해류풍의 영향으로 주로 북서풍과 서풍이 불어옵니다. 따라서 서쪽에 위치한 공단으로부터 원충 녹지를 거쳐서 주거 지역으로 바람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오염물질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충 녹지 조림 지역에서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회색은 그 조림하지 않은 실험이고 파란색은 조림을 했을 때의 실험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원충목지 조림 지역에서 모든 시간대에 풍속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풍속이 낮게 나타난 밤에서 새벽 시간대에 풍속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원충목지 내에서 PM2.5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은 대상 기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PM2.5 농도가 PM2.5 농도를 모의한 결과인데요. 회색은 아까와 동일하게 그 완충목지를 조림하지 않은 대조 실험이고 파란색은 완충목지를 조림한 조림 실험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조림 실험에서 PM2.5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지금 이 지역은 완충 녹지 내의 PM2.5 농도입니다. 또한 그 PM2.5 농도가 높을수록 이 오른쪽 그래프는 높을수록 그 Y축이 조림하였을 때 PM2.5의 감소량인데요. 조림을 하였을 때 그 변화량인데요. 변화량이 훨씬 더 그 PM2.5의 농도가 높을수록 조림하였을 때 PM2.5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소를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충목지에서 발생한 BVOC의 농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완충 녹지 지역을 그 주요 수종인 곰솔의 그 플랜트 펑셔널 타입에 맞게 니들리프 에버그린 템퍼레이트 트리즈로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LAI를 모디스 2018년 19년 3월에 최대값을 LAI로 주어서 BVOC 배출량을 매간에서 모의하였습니다. BVOC의 주요 물질인 아이소프린과 테르펜유의 농도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 침엽수림이다 보니까 침엽수림에서 주로 배출되는 테르펜유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었고 종일 배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소프린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 다소 소량 배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BVOC의 배출이 입자상 물질의 농도와 VOC 농도의 영향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먼저 대상 지역에서 입자상 물질은 대부분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SO4, NO3, NH4 유래 물질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이 입자상 물질의 종류별 농도를 그린 것인데요. 회색이 그 조림하지 않은 대조 실험, 그다음에 파란색이 조림을 하였을 때, 그 원충물질 조림하였을 때의 입자상 물질의 종류별 농도입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조림을 하였을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이 콜스가 입자가 굵은 물질인데 입자가 굵은 물질의 경우 아주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BVOC의 주요 물질인 아이소프린과 테르펜유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존재했던 아이소프린과 테르펜유 농도에 비해서 아이소프린의 경우 0.4%, 그다음에 테르펜유의 경우에 5% 정도 증가하였는데요. 다른 VOC 물질들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한 BVOC가 오존 농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은 모의된 바에 따르면 NOI와 O3NOI 비율에 따라서 오존 농도가 낙스보다 VOC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VOC 리미티드 환경입니다. 따라서 BVOC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오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전의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실 BVOC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테르펜과 아이소프린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존의 VOC 농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 매우 적게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때문에 오존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및 토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시야공단 완충 녹지대에서 PM 농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PM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기반했다는 말은 이 모형 자체가 그 숲을 조림을 하였을 때 풍속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인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디포지션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계산이 되었을 때 실제로 감소를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 기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VOC 농도의 영향을 받는 VOC 리미티드 지역이지만 완충 녹도에서 발생한 BVOC의 양이 그 공단 지역의 기존 VOC 농도에 비해서 미미하여 오존 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제가 대상 기간으로 잡은 기간이 식생활동이 시작하는 단계인 3월인데 식생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BVOC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존의 영향 또한 오존이 온도와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대상으로 대기질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림 면적 비수동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BVOC의 양과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적 영향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